불안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고이는 그리움 나의 맘에 흘러 왠지 네가 보고픈 밤 차오르는 눈물 떠오르는 나의 맘속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에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길었던 참 눈이 부셨던 계절도 사진첩 속에 얼룩져 색이 바래질까 점점 깊어가는 이 밤 잊지 못한 약속 10시부터 따뜻했던 방송 분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던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을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흑백뿐인 세상 속 한 줄기의 빛이 되준 너 사운드 딜레이가 한 비가 되어 7, 8초 정도 있네요. 환히 밝혀줘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유튜브에 그 영상 품질을 720p로 올리시면은 좀 더 고화질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산 아래 나직했던 속삭임 가슴 한켠에 퍼져 네가 들려오는 하루 내 안부를 묻듯이 편안한 빗소리 아련히 물든 기억 노란 빛 속에 rain dreaming in the rain. 자, 10시가 되었습니다. 자, 금일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실전편 3장 리뷰 및 Q&A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본 시간에 대해서 질문은 에스크장고 그룹에서 최상단에 있는 꽃승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있고요. 3장입니다.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2장에서 뒷부분을 안 했었죠. 뒷부분을 잠깐 하고 그 3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코딩하기 뷰고요. 일단 2장에 보시면 서버를 시작하고 그에 앞서서 모델을 정의해 주죠. 모델 정의가 여기 북마크에 있습니다. 모델 정의가 있고요. 일단 앱 이름이 북마크 앱인데
일단 처음부터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파이썬 버전은 파이썬 3입니다. 아나콘다도 설치한 파이썬 버전 3고요. 자, pip install 장고라는 명령으로 장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고가 설치가 되면은 장고드민 스타트 장고드민이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장고드민 스타트 프로젝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에스크 장고라는 이름으로 에스크 장고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별 오류 없이 바로 명령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현재 디렉토리에 에스크 장고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으며, 이 디렉토리는 장고 최소한의 설정만 되어 있는 장고 프로젝트입니다. 안에 프로젝트로 들어간 다음에 python managepy run server라는 명령을 통해서 장고 개발 서버를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뜬 개발 서버는 127.0.0.1 그러니까 로컬호스트에서의 8000번 포트로 떠 있게 되고요. 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고로 떠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장고로 개발을 하실 때는 파이썬 매지파이 런 서버, 장고 개발 서버를 항상 띄워두신 상태에서 이 개발 서버는 끄지 마시고 따로 추가 명령을 위해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여시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두 개의 터미널을 같이 운영하시는 것이 좀 더 개발 편의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되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이그레이션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자, 파이썬에 보시면 현재 단고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현재 디렉토리에 이렇게 settings 파일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 유튜브 그 채팅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블라임 텍스트도 좋고 아톰 에디터도 좋은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저도 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MVP라서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2D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 내 세팅스에서 installed apps라는 설정이 있고요. 이 설정 내의 리스트 형태로 현재 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앱 목록이 이렇게 있죠. 어드민 앱, OS 앱, 컨텐트 타입 앱, 세션, 메시지, 스태틱 파일즈라는 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 앱들마다 기본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이 있고요. 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이렇게 현재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로 SQLite 3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에 db.sqlite 3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되죠. 이 파일입니다. 자,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그러면 현재 이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데이터베이스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빈 데이터베이스고, 현재 기본 앱들에 대한 내역에서 이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지 않은 그런 테이블들을 생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생성을 시켜주기 위해 저는 이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서 python managepy migrate의 명령을 통해서 현재 기본 앱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죠. 그래서 어떠한 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이그레이션이 적용이 되었고, 어떠한 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이그레이션이 적용이 되었고,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db.sqlite3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이 내역은 파이썬 같으면 파이썬 manipy dbshe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SQLite3 콘솔에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면은 뭐 파이어폭스의 SQLite 매니저 확장을 설치해서 이제 GUI를 이용해서 열어보실 수도 있고 혹은 SQLite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SQLite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인데 제가 이 앱에 글자를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SQLite DB 브라우저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SQLite DB 브라우저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열어서 SQLite에 있는 그 테이블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쉘에서는 이렇게 스키마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붙여보면 뭐 명령이 많죠. 얘는 논에도 치고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처음에 슈퍼 유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메이지파이 통해서 지원되는 기본 단고 명령은 메이지파이 띄우고 -bind 헬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 알죠? create 슈퍼 유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create 있죠? create 캐시 탭을 create 슈퍼 유저가 여기 있죠.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슈퍼 유저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장고에 이메일은 옵션이니까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엔터 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암호를 2번 입력하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 유저가 생성이 되었고 아직 개발 서버가 떠 있죠. 떠 있고 현재 떠 있는 개발 서버에 대해서 어드민 페이지는 슬러시 어드민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 방금 제가 생성한 계정명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어드민 페이지도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이 에스크상고 그룹 내에 있는 상단 고정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방송 보고 있음을 인증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몇 분 정도 보고 계신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야죠. 앱을 하나 만듭니다. 앱을 이제 북마크라는 앱을 하나 만들겠고요. 파이썬 메이지파이 스타트 앱 북마크라는 앱 명령을 통해서 북마크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주면 북마크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언더바 init, admin, apps, migration, models, test, views라는 이 이름으로 이 네이밍을 가지는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파일들을 열어보시면은 별 내용 없어요. 여기 뭐 임포트 하나 있고 테스트 임포트 하나 있고 모델스 임포트 있고 앱스도 임포트의 기본 컴피그 있고 어드민 하나 있고 뭐 언더민이 비어 있고 마이그레이션도 이제 빈 디렉토리만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스타트 앱 명령으로 장고가 앱으로서 이제 있어야 돼 갖춰야 될 파일들을 기본 생성을 해주는 명령이 파이썬 메이지파이 스타트 앱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으면 현재 생성된 앱을 현재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해줘야 모델 마이그레이션도 되고 템플릿도 찾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뭐 나중에 스태틱 정적인 파일 처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마크라는
이 앱 이름을 써주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책에서는 북마크 앱스의 북마크 컨피그, 북마크의 앱스의 북마크 컨피그 이 대상을 지정했는데 이렇게 지정해서 현재 앱에 대한 추가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니까 굳이 이렇게 해 주지 않으셔도 앱 이름만 써 주셔도 충분히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앱을 추가했고요. 그러면 북마크 앱에 대해서 모델을 추가합니다. 모델. 그래서 여기에 북마크 앱에 대해서 타이틀과 URL이라는 설정 필드를 2개 추가해 줬죠. 그래서 클래스 어 북마크이고요. 그다음에 모델스의 모델이고 타이틀과 모델스의 캐릭터 필드 맥스 랭스 100 그다음에 블랭크 true 뭘까지 안 주셔도 블랭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URL은 모델스의 URL 필드 또 이제 유니크 true를 주는 거죠. 첫 번째 인자로 여기에 URL이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줬죠. 이 필드에 대한 이름을 준 건데 이미 이 URL과 이 URL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넣어 주지 않아도 이 정도 코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각 필드명 모든 필드 정의에 대해서 유니크 설정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유니크 설정을 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제약 사항으로서 유니크 제약 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은 현재 북마크 상에서 같은 URL로서 2개 이상의 북마크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유니크하게 1개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diff str return title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파이썬 2 유니크 호환되는 장식자 부분은 현재 파이썬 3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도 파이썬 2 현재 장구 프로젝트를 파이썬 2와 파이썬 3 둘 다 구동하신 게 아니시다면 파이썬 3만 되게 구동하실 텐데 그런 경우라면 굳이 그 장식자를 써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본 코드면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현재 이 모델을 장고의 어드민 기능을 이용해서 어드민 유저에 한해서만 추가 수정, 삭제, 목록 조회를 시키려면은 현재 북마크 앱에서 이렇게 from 앱에서 이제 북마크 앱을 이렇게 어드민으로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등록할 때 어드민 사이트 레지스터 북마크만으로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기본 모델 어드민으로서 동작을 하고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어드민에서 떠요. 자, 일단은 북마크 여기서 모델을 만들었고 모델을 DB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필요하고요. 북마크 유니크 오타 있네요. 유니크 다시 보면 make migrations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반영이 migrate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북마크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가 해서 앱이 서버가 죽었나 보네요. 죽어 있죠. 다시 정지하고 재시작시켜서 다시 보면은 여기 북마크라는 목록이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현재 어드민에서 어드민 레지스터 모델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 자로 이제 모델 어드민을 지정해 주는데 굳이 지정해 주지 않아도 모델만 등록해도 어드민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내역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네이버 등록할 수 있죠.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등록했을 때 뭐가 아쉽냐면 필드가 컬럼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제가 북마크 그 컬럼을 2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책에서 보여지듯이 어드민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북마크 어드민, 어드민의 모델, 어드민 해서 자, 이거를 이제 북마크 어드민을 지정을 해주고 이제 이거에서 정의들 리스트 디스플레이는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뭐 하나만 해보면 이렇게 타이틀과 뭐 URL 이렇게 주면은 리스트 상에서 보여지게 될 때 타이틀 필드와 URL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어드민 페이 이 현재 북마크 모델에 대해서 여러 커스텀을 여러 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현재 북마크 어드민에서 다양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들 줄여서 얘들 이렇게 안 쓰고 줄여서 이렇게 장식자로서 이렇게 써주셔도 똑같이 어드민 했죠. 어드민 사이트가 아니고 네,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하단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장식자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얘들 이렇게 쓰면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밑줄 보이는 거는 제가 지금 전에 린트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건데 일단 요 언더 밑줄 물결 뜨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떴고요. 마이그레이션까지 했습니다. 했고 데이터베이스 반영해 줬고요. 그다음에 모델 확인은 일단 넘기고 어드민 페이지 접속을 하고 항목도 이렇게 확인을 하죠. 자, 확인을 하고 URL 정의를 위해서 오늘 3장에 보면 뭐 프로젝트 URL 컴프, 앱 URL 컴프가 있는데 그 설명 전에 제가 먼저 설정을 적용해 보면 현재 프로젝트에 URL 파일가 존재하고요. 존재합니다. 이 URL 파일가 루트 URL 설정인데 에스크 장고 밑에 있는 URL 파일가 루트라는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 세팅스 내에서 보면 루트 URL 컴프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루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에스크 장고 밑에 URL 파일을 루트로 쓰겠다는 겁니다. 원래 장고 앱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 앱을 여기 인스톨 앱스에다가 등록만 해주면 안에 있는 어드민도 자동 등록이 되고 모델수도 자동 등록이 되고 뭐 템플릿 마이그레이션도 쓸 수 있고 템플릿 파일이 있으면 템플릿도 가져다 쓰고 자동 등록되는 게 많은데 자동 등록이 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URL 설정입니다. 자, 장고에서는 특정 URL 룰과 뷰 함수가 1대1로 이제 매핑을 시켜 두거든요. 자, 지금은 뷰스파이에 URL 뷰 함수 정의가 없지만 혹은 뷰 클래스 정의가 없지만 이 뷰 함수가 불려주기 위해서는 URL 특정 URL 룰과 매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각 현재 앱에 대해서 뷰 정의는 현재 북마크 앱에서 이루어지는데 URL 정의는 프로젝트의 URL에서 이루어진다. 그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뷰 정의와 URL 정의가 같이 붙여서 현재 앱 디렉토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마크 앱의 디렉토리에서 새 파일 URLs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 안에 있는 URL 정의는 이 앱 디렉토리 안에 있는 URL 정의는 이 안에 있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로딩이 그 현재 프로젝트에 활성화돼서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직접 수동으로 추가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프로젝트의 URL에서 여기에 제가 주소가 북마크로 시작을 하면은 include
하는 경로에 대해서 나는 북마크의 URX 파일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고요. include는 펑션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include도 임포트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세팅스의 root URL 컴프에서 이 URL을 지정해줬고, 이 URL에서 현재 앱에 대한 URL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URL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같으면 리스트 보는 거 있고 디테일 보는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북마크 프리픽스를 앞에서 다 써줬는데요. 북마크 슬러시 해서 프리픽스 써줬는데 전 이 프리픽스를 프로젝트 URL에서 이미 써줬습니다. 써줬기 때문에 이 북마크 URL에서는 이 프리픽스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끝에 달러를 붙이지 않으면 유의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주소, 여기는 방도 없으면 저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뷰스 임포트해서,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리스트 북마크 리스트 볼까요? 북마크 리스트 함수당 연결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URL에 pk 값 pk 값이 주어지면은 얘는 뷰스의 북마크 디테일과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가실 때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데 연결을 시켜 이제 생성을 해줘야죠. 그래서 diff에서 request. 뷰 함수는 항상 하나의 인자, 첫 번째 인자도 http request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받고요. 리턴 값으로는 뭔가도 줘야 되는데 리턴 값은 http response의 인스턴스를 줘야 되고, 인자로 받는 거는 http request의 인스턴스를 받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자, 저는 뭐 그렇고, 다음에 df 북마크 디테일에서 request의 pk 값을 인자로 받죠. 자, 이 pk는 앞에 있는 이 pk와 네이밍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 같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 매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 룰대로, 이름대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러면 얘 저장하고, 다음에 URL 파일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 그럼 저는 주소를 이렇게 북마크로 들어가 보면, 자, 오류가 뭐라고 뜨냐면, 자, 매핑 됐죠? 이 주소 들어갔는데 북마크에 뷰스의 북마크 언더바 리스트하는 뷰까지는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연결이 되었는데 이 뷰 함수가 http 리스판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대신에 none을 리턴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파이썬에서는 특정 함수가 어떤 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none을 리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파이썬을 하나 실행해서 제가 어떤 함수 fn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리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리턴 값을 찍어보면은 none이 찍히죠. 뭐 타운어에서 얘기하는 void라는 뭐 그런 리턴 값 없음, 그런 설정이, 그런 것이 파이썬에는 없습니다. 리턴하지 않으면 none을 리턴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고는 뷰 함수에 기대하는 거는 http 리스판스의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기대하는데 none을 리턴했으니 예상한 그런 리턴 값이 아니니까, 타입이 아니니까 이런 오류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return http response hello 뭐 북마크 리스트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응답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 주는데 새로 고침하면 응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웹이니까 그 응답의 내용으로서 HTML을 뿌려줘야 되는데, HTML을 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응답의 내용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뭐
doc type html 헤드 쓰고 이렇게 헤드 쓰고 바디 쓰고 응답 쓰고 메타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쓰는 게 엄청 이제 파이썬 코드랑 HTML 코드랑 섞이니까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HTML 응답 시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뷰 앱을 처음 만들면 딱 하나 뷰 내에서 렌더라는 이 쇼컷 함수만 임포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써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eturn 렌더 해서 제가 방금 했던 HTML 코드를 특정 템플릿 안에 넣어둘 겁니다. 그러면 그 넣어둔 경로를 써주는 거고요. 저는 북마크라는 디렉토리에 북마크 list.html 파일에다가 넣어둘 겁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 이건 어디에 생성을 하냐면 북마크 현재 프로젝트 루트에 북마크 밑에 이건 여기서 할게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자 북마크라는 디렉토리 밑에 템플릿 밑에 북마크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북마크 언더바 list.html 파일을 만듭니다. 자, 이 템플릿 파일명은 제가 막 지은 게 아니에요. 막 지은 게 아니라 저는 현재 이 뷰 북마크 언더바 리스트 하는 뷰 상에서는 뭘 보여줄 거냐면 북마크라는 모델에 대한 목록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마크라는 이름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명 소문자 언더바 리스트 HTML 파일을 만든 거예요. 제가 막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룰을 지켜주면 나중에 클래스 지금은 함수로 만들어진 뷰인데 나중에 클래스 기반 뷰를 할 때 좀 더 이제 적은 코드로 이제 효율적인 이제 그런 클래스 기반 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제가 없애버렸네요. 뷰 스타일 HTML HTML 헤드 바디 메타 캐릭터 셋 UTF-8 데이트는 X장고 북마크 쓰고 이제 여기에 hello 북마크 리스트라고 h1 태그 써서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항목이 이렇게 잘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여지게 되고 아까 여기에서 보면 구현이 클래스 기반 뷰를 썼는데 클래스 기반 뷰를 쓰게 되면 자, 일단은 제가 왜 함수 기반 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클래스 기반 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수 기반 뷰, 클래스 기반 뷰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수 기반 뷰도 웬만큼 할 수 있어야 장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효율성을 이유로 클래스 기반 뷰도 나중에 하시는 건 괜찮지만 처음 할 때는 함수 기반 뷰도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클래스 기반 뷰에서 이렇게 써진 코드 지금 클래스 기반 뷰가 클래스 북마크 LV 해서 리스트 뷰죠. 리스트 뷰는 좀 장고 뷰스의 제네릭의 리스트 뷰고요. 이렇게 써서 모델은 북마크 모델은 점 모델스의 북마크 자, 이렇게 해서 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대신에 그냥 북마크 리스트는 북마크 lv.asView 이렇게 해서도 똑같이 호출되죠. 호출되고 아직 목록이 안 나오는데 목록은 아까 템플릿 상에 해서 그냥 북마크 in 북마크 리스트 핸드폰 북마크 네임 타이틀
유아대 UL 사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쓰면은 세대 고침해 주면 경로가 나오죠. 뭐 A 태그도 뿌려질 것 같으면 ahref 이렇게 보여지고 세트하고 뜨면 좋겠다 싶으면 타겟을 블랭크 주면은 세대 고침해 주면 링크가 뜨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데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템플릿을 쓸 수 있는데 뷰를 이렇게 함수 기반 뷰를 통해서 클래스 기반 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처음 할 때는 너무 매직 같아요. 그래서 얘들 이렇게 저는 하시기보다 똑같지만은 이제 함수 기반 뷰를 통해서 북 마크 오브젝트 올 해서 북 마크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북 리스트는 북 마크 리스트 이렇게 해줘도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세대 고침에도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디테일 쪽은 구현해 보면 이렇게는 get object or404를 넣고 제가 북 마크는 get object or404 북 마크의 pk는 pk 쓰고 이제 return 렌더 리퀘스트에 북 마크에 북 마크 언더바 디테일.html 이 이름도 제가 막 지은 거 아니에요. 막 지은 게 아니라 당고에 그 CV 그 룰에 클래스 베이스드 뷰 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지은 겁니다. 구성을 해준 거고요. 그럼 이 파일이 현재 없으니까 북 마크의 템플릿에 예 북마크 디테일.html을 정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pk 값이라는 게 뭐냐면 pk 아까 지정해줬죠. 유아대 pk인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 키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이 있고 기본 키죠. 기본 키인데 모델 설정에서도 기본 키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지정을 안 했잖아요. 따로 지정 안 해주면은 id라는 이름의 기본 키가 생성이 돼요. 모델스의 오토필드 이런 식으로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 값은 되게 각각의 북마크 인스턴스마다 처음 값은 1부터 일씩 자동 증가하는 오토 인크리먼트 되는 그런 값이에요. 제가 북마크를 한 개 만들었기 때문에 그 pk는 처음 값이 1입니다. 1. 제가 여기 뒤에 주소에다가 지금 주소 값이 이 주소인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1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뒤에다가 1을 붙였죠. 1을 붙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페이지가 안 뜨네요. 제가 파일을 만들었었군요. 파일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hello라고 써보면 hello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까 뷰를 보면은 뷰 함수에 북마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북마크 인스턴스를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면은 북마크 해서 h1 북마크의 타이틀 다음에 북마크의 URL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보여지죠. 네이버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목록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링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고쳐서 링크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해당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보겠습니다. URL 지금 이게 동작하려나 모르겠는데 부스의 북마크 디테일 북마크.pk가 이게 동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동작 안 하네요. 자,
이 부분 같으면 북마크 현재 제가 갑자기 VI에서 하고 있네. VI가 좀 편하다 보니. 일단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면 현재 모든 코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URL 스파이에서 include 할 때 URL 컴프에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URL 리버싱이라는 기능인데 뭐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대개 네임스페이스는 에비즘과 똑같이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에비즘과 똑같이 넣어주고 각각의 URL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뷰에 대해서 네임, 북, 마크 리스트 이름을 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하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북 마크 리스트 파일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 URL 정의를 네임스페이스 콜론 네임의 경로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URL 리버스 원래 URL 뷰 함수는 URL 정의를 통해서 뷰 함수를 찾는데 URL 리버스는 뭐냐면 뷰 함수를 통해서 URL을 찾는 그 기능을 URL 리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링크가 여기 걸리니까 좀 보기가 이상하네요. 링크를 여기에 걸지 않고 그냥 URL을 빼고 이 타이틀에다가 그냥 걸겠습니다. 걸면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넣어지고 들어가면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죠. 목록으로 다시 오는 걸 만들어 보면 목록으로 오는 거는 여기서 hr a 해서 를 북 마크에 그다음에 북 마크 리스트로 가겠다. 그래서 목록으로 하고 해주면 고침하면 목록으로가 뜨고 누르면 목록으로 이동하고 네이버 들어가죠. 그래서 어드민에서 새로운 어드민에서 새로운 북마크 하나 더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google.co.kr 만들고 다음에 구글 번역 오늘 이제 구글 번역으로 날리죠. translate google.com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각각이 뜨고 구글 누르면 구글 주소, 구글 번역 누르면 구글 번역이 나옵니다. 네, 해서 이 정도까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뷰 만들고 템플릿 만들고 그쵸 내용 넣고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게 2장입니다. 근데 벌써 40분이 흘렀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장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3장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딱히 없으신가 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은 현재 이 포스팅에 대한 에스크장고 그룹에 대한 포스팅이 있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3장이고요. 챕터 3입니다. 그래서 실전 프로그램 개발에서 블로그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블로그도 이제 저도 따로 이제 파이썬 장고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그때도 주로 블로그 앱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가장 널리 사람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기에 좋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앱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설계하기 부분이 있고 UI 부분이 있죠. 그래서 UI에서는
마우스를 좀 키우겠습니다. 손쉬운에서 네, 좀 키우면 좀 보기 나을 것 같고요. 자, 포스트 언더바 올 HTML이 있고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이 있는데 저는 템플릿을 이따가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점 HTML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점 HTML 파일을 쓸 겁니다. 아마 이걸로.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모델에 대한 목록을 볼 템플릿이기 때문에 장고의 클래스 베이스드 뷰 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테이블 설계에는 id라는 필드 아까 제가 금방 언급드렸는데 이 필드는 따로 저희가 지정하지 않으면 장고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 줍니다. 뭐 이 id 필드는 루비 on Rails도 마찬가지고 장고도 마찬가지고 이 id 필드를 이제 기본 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서 쓰고 있습니다. 쭉 있죠. URL 설계도 이렇게 하겠다. 로직 설계 있고 URL을 한번 보죠. 그래서 URL 설계에서는 보면 슬러시 블로그 슬러시 URL 패턴과 때가 되네요. 되는군요. 이렇게 슬러시 블로그 슬러시 URL 패턴과 슬러시 블로그 포스트 이 패턴이 같은 뷰와 연결이 되죠. 포스트 리스트를 보는 거 그리고 포스트 리스트 보는 거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에 장고 하이픈 example로 들어오면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블로그에 아카이브를 들어오면 이제 아카이브 인덱스 뷰 블로그에 2012로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아카이빙인데 연도로 아카이빙 된 거. 그다음에 그 월에서 월이 들어가게 되면은 월로 아카이빙 된 거, 연월 1로 들어오면 1로 아카이빙 된 거, 그리고 블로그에 투데이면은 오늘 날짜 아카이빙을 보여주는 거고 슬러시 어드민은 기본 제공입니다. 자, 이렇게 URL 설계를 이제 하도록 책에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뼈대 만들기에서 현재 이 부분은 좀 잘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타트 프로젝트라고만 써놓으니까 이거는 파이썬 메이지파이 스타트 프로젝트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얼른 처음 보시는 분은 잘 이해하시기 힘들지 않으실까 뭐 그래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글 잘 쓰네요. 서블라임도 쓰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스타트 프로젝트는 뭘 얘기하냐면 파이썬 메이지파이 스타트 프로젝트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저기서 얘기하는 세팅스는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생성된 프로젝트 밑에 있는 세팅스 파일 이 장고 설정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고 프로젝트 설정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migrate 명령은 파이썬 메이지파이 migrate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create 뭐 슈퍼 유저 start app 둘 다 이 명령 이 create 슈퍼 유저 명령 다음에 start app 뭐 앱 이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일단은 블로그 앱을 새로운 프로젝트는 안 만들고 현재 프로젝트 내에 블로그 앱을 하나 더 추가하려 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구성에서 파이썬 메이지파이 스타트 앱 블로그라는 명령을 통해서 블로그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현재 엑스상고 프로젝트에 블로그라는 이름의 앱과 북마크라는 이름의 앱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으니 세팅스 파이 내에서 프로젝트 세팅스 파이 내에서 인스톨 앱스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블로그라는 이름의 ABC 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ABC 순인데 B가 D보다 장고 이제 D보다 앞인데 왜 앞에 안 쓰느냐라고 하신다면 되게 인스톨 앱스에는 그 세 가지
분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장고 기본 앱. 뭘 먼저 쓰고 다음에는 이제 서드 파티 앱 쓰고 다음에 이제 로컬 앱을 씁니다. 로컬 앱이 제일 뒤에 보통 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고 혹은 뭐 굳이 좀 더 구분해 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쓰기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해서 앱 만들어서 앱도 등록해줬죠. 등록해주고 블로그 모델의 포스트 모델 클래스는 방금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설계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내용 그대로 모델을 만들어주면 클래스 포스트 모델스의 모델 아이디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생성됩니다. 그래서 모델스의 캐릭터 필드 맥스 랭스 50 고요. 다음에 슬러그 필드는 슬러그 필드 최대 50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유니크를 주로 주죠. 주고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모델스의 캐릭터 필드 맥스 랭스 100글자도 두고 블랭크 트루를 줍니다. 주고 컨텐츠는 모델스의 텍스트 필드를 주고 자 크리에이티드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 타입이 데이트 타임 필드예요. 날짜 그러니까 데이트 필드도 있고 데이트 필드도 있고요. 다음에 데이트 타임 필드도 장고 모델에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스의 데이트 타임 필드와 모델스의 데이트 필드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데이트 필드는 날짜만 저장하는 거고 데이트 타임 필드는 날짜와 시각을 저장하는 거죠. 그럼 앞에 필드명에서는 create date라고 했는데 이거는 데이트라고만 했으니 날짜만 지정하겠다는 의미인데 굳이 이 데이트 타임 필드를 쓸 필요가 있냐라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데이트 필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 데이트 타임 필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의 필드명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데이트 필드를 주고 다음에 오토 now add 옵션을 참으로 주고 다음에 updated as now 옵션을 줍니다. 이 옵션은 뭐냐면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현재 포스트 모델 인스턴스가 저장이 될 때 최초 저장 시에 그 시각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때 오토 나우는 뭐냐면 매번 저장할 때마다 그 저장 시각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저희가 따로 신경 쓸 거 없고 이 필드는 저희가 따로 신경 쓸 거 없고 이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우리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은 블랭크 옵션이 주어져 있죠. 그 이야기는 이 필드는 이제 그 빈 값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RL 정의가 있죠. 있고 작업 코딩 순서가 있고 앱 만들고 앱 등록했죠. 모델 코딩하기 해서 모델인데 슬러그 일단은 엄청 좀 많아 보이는데 딱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것만 해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일단 잘 동작하고요. 여기 봤을 때 보시면 메타에 포버스 네임, 플러럴, 뭐 DB 테이블, 오더링이 있는데 이 중에 상위 3가지는 지금 굳이 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부분을 아실 필요도 없고요. 특히나 DB 언더바 테이블은 지정하지 않으면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인데 뭘로 생성이 되냐면 에비름, 현재 에비름 언더바 모델명 이것이 이제 소문자 형태로 나온 이름입니다. 현재 지금 같으면 블로그 앱의 포스트 모델이니까 블로그 앱의 포스트라는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지정이 되고 아까 뭐 북
마크에 북마크에 뭐 북마크 모델이었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폴트 설정을 두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전 굳이 지정을 하지 않는 게 안 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오더링 부분에서 이 부분은 튜플 혹은 리스트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튜플 혹은 리스트인데 자, 보시면 리스트로 이렇게 모디파이 언더바 튜플이었죠. 튜플로 이렇게 지정을 되는데 현재 이 값은 튜플이에요. 튜플인데 이렇게 콤마만 빠지면 튜플이 아니고 단순 문자열이 됩니다. 근데 오더링에서는 요구하는 건 무조건 튜플 혹은 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정되면 이렇게 지정하면 장고가 오류를 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할 여지가 있어요. 튜플을 쓰면.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런 부분은 그냥 리스트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얘도 리스트고 얘도 리스트예요. 네.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실수할 여지가 없으신 분은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리스트로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현재 이 클래스에 대해서 문자열 표현식은 타이틀을 찍어줄 거고요. 여기도 타이틀로 되어 있죠. 그리고 get absolute URL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빼두겠습니다. 빼두고 유니코드가 있고 일단 쭉 이루어지죠. 어드민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얘도 이제 어드민에서 저희가 따로 UI를 만들지 않고 장고의 어드민 기능을 통해서 포스트 인스턴스, 모델 인스턴스를 추가 수정, 삭제, 조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민을 다시 등록을 해보죠. 현재 모델스의 포스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자, 현재 블로그에 포스트 모델 만들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을 안 해줬죠.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make migrations의 블로그 다음에 여기에 migrate 블로그를 통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db.sqlite3d 파일에다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파일이 144KB네요. 용량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민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포스트가 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포스팅 여기 지금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뭔가 오타 친 게 있나 봅니다. 여기 맥스랭스 50인데 일단 얘는 빼죠. 빼고 다시 보면은 슬러그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포스팅 슬러그는 이제 퍼스트 디스크립션은 지금 여기 약간 연하게 되어 있죠. 볼드가 안 주어졌는데 이유가 블랭크 옵션을 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5분 초입니다. 라고 하고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이루어지고요. 보시면은 이제 필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드민 상에서 커스텀하는 것이 아까 여기에서 블로그 앱에 있는 어드민.py에서 이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커스텀을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 어드민 뭐 이름은 이 클래스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모델 어드민 이렇게 쓰고 단지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시켜주는데 이걸 장식자로 쓰려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올려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클래스에 대해서 바로 장식자를 적용해 줬으니 이름은 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또 잘 동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 디스플레이 해서 이제 값을 지정해 주고요. 지정해 준 값이 뭐가 있냐면 타이틀과
updated 시죠. 그다음에 리스트 필터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리스트 필터 부분을 적용해 주게 되면 리스트 필터 해서 updated에 해서 적용을 해주고 보면은 필터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에요. 오늘 날짜 보겠다, 최근 7일 보겠다. 일단 필터 옵션은 장고 어드민에서 요런 날짜별 옵션이 지정되어 있고, 자, 최근 7일 눌러보시면 위에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URL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열려있는 새 파일에서 보시면 URL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URL의 인자 부분만 떼보면, get 인자만 떼보면 이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updated 필드에서 GTE가 뭐냐면 greater than equal이고요. LT는 뭐냐면 이제 less than입니다. 얘도 LTE가 있어요. 이는 equal이 붙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 시간보다 2016년 11월 10일 UTC 타임으로 0시 0분 0초 0초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네, 해서 이런 필터를 적용하는 게 리스트 언더바 필터라는 그런 항목이고요. 항목입니다. 항목이고 서치 필드는 이제 이 필드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검색 부분은 검색 엔진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 설정으로는 아니고 추가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 여기에 검색이 뜨죠. 근데 이 검색은 첫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가 검색되고 하하하하라고 해주면 검색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실제 검색 엔진의 검색 엔진이 아니다. 데이터베이스의 like 쿼리를 이제 날려주는 거예요. 해당 문자열이 타이틀, 제목 혹은 컨텐츠에 있는지만 해서 있는 포스트 인스턴스만 이제 획득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제 프리 퍼플레이티드 필드 부분이고 이거 옵션 주면은 이제 이 슬러그 필드를 타이틀에 의거해서 값을 채워지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일단 요 부분이 있고요. 요것도 같이 써볼까요? LATD 필드고 현재 여기에서 슬러그 필드는 그다음에 타이틀 필드에서 값을 자동으로 채워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값을 넣어서 그러면 저는 두 번째 필드, 두 번째 포스팅 그리고 두 번째 포스팅에 대한 내용 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면 네, 이 필드는 처음 넣어봤는데 POPULATD 잘 동작 안 하네요. 일단 빼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봤죠. 돌려보고 아까 루트 URL 컴프와 앱 URL 컴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했습니다. 아까 프로젝트에 넣고 프로젝트에 URL 스파이에서 이렇게 그 앱별로 URL 설정을 따로 다 나눠주고 프로젝트 URL 셋을 이렇게 각 앱에 있는 URL 설정을 include 꼭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켜주지 않고 그냥 앱 안에 있는데 URL 파일 자동으로 로딩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모델이나 템플릿 같은 것들은 자동 로딩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URL 설정은 자동 로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면 블로그도 추가해줘야죠. 블로그 카피해서 이렇게 블로그라고 이렇게 추가해주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그 에스크상국 그룹에 방송 보고 계시다고 혹시 흔적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남겼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URL 파일. 파일이 원래 없죠. 만들어줘야죠. 블로그에 여기서 URL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래서 URL 넣어주죠. 아까 프로젝트 URL에서 각 URL 정의마다 프리픽스로 블로그 슬러시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블로그 URL에는 블로그 슬러시 안에 앞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붙여진 상태로 인클루드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해서 이렇게 쭉 이루어졌고요. 북마크가 있고, 이제 블로그 URL죠. 블로그 URL입니다. 그럼 리스트 모든 게 있고, 다음에 슬럭을 통해서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는 게 있고, 아카이빙이 있고 쭉 있습니다. 자, 뷰 코딩 하기 해서 여기는 이제 클래스 베이스드 뷰도 다 써놨는데, 이게 엄청 간편해 보이지만 처음에 간단하게 쓸 때는 클래스 베이스드 뷰들 쓰면은 뭔가 마법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프로젝트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클래스 베이스드 뷰들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뷰 함수 기반 뷰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나서 클래스 기반 뷰도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설명이 좀 이것저것 많죠. 자동 체험이 있네요. 프리팔플레이티드. 이거는 저도 안 쓰던 거라서. 자, 일단 URL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를 보는 걸 하나 줄 거고, 다음에 해당 리스트를 찍어서 디테일을 보는 것을 하나 더 둘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의에서 루트 주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from import views에서 일단 views에 포스트 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 URL에 R 정의해서 P, 그다음에 여기 정해놓은 게 이거는 이제 슬러그 views에 포스트 디테일 그다음에 name은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해주고요. 이 함수도 구현 안 했습니다. 구현해줘야 돼요. 뷰스파이, 블로그의 뷰스파이 열어서 이렇게 div first list 바, 그다음에 div first detail 테스트에 슬러그죠. 식으로 씁니다. 써주고 아마 뭐가 죽지 않았나? 죽었죠. 샤도 실행해주고 다시 아까 페이지에서 북마크가 아니고 블로그로 이동해보죠. 이렇게 해보면 URL 매핑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주소 이루어졌는 거 어떻게 하냐면 현재 주소 이 주소도 들어갔는데 슬래시 블로그로 들어갔는데 블로그의 뷰스에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어요. 호출되었으니까 이 함수가 HTTP 리스판스에 인스턴스를 리턴하지 않고 논을 리턴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어떤 것도 구현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에 현재 디렉토리에 이렇게 포스트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리턴 렌더 리퀘스트에 블로그에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HTML을 칠 텐데, 자 포스트 리스트 포스트 리스트한 이름으로 post.object.all 이렇게 넘길 겁니다. 넘기고요. 자,
여기 빨간색 오브젝트. 이거는 이제 현재 린트가 장고도 잘 그 설정을 잘 디텍트 못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물결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는 여기에서 get object or404라고 하고 이렇게 쓰고 슬러그는 포스트 모델에 대해서 슬러그는 슬러그 이렇게 해서 return render 이렇게 했을 때 블로그에 post underbar detail.html 쓰고 포스트는 포스트 이렇게 써주면 이제 두 개의 뷰에 대한 이제 구현은 끝난 거예요. 기본 구현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이 템플릿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 주면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죠.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 쪽을 보실 때 하단 오디오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장고 엔진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었고,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었고,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줬는데 만약에 여기에 목록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장고 세팅에서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뭐 인스톨드 앱스에다가 뭐 앱을 추가 안 했든지, 아니면 템플릿의 dirs 설정에다가 디렉토리를 추가를 안 했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파일을 한번 만들어 줘 볼 테고요. 그러면 현재 블로그에는 템플릿 디렉토리가 없죠. 그래서 블로그에 템플릿에 블로그 디렉토리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포스트 리스트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테고, 그 다음에 detail.html 파일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포스트 리스트 html 파일과 여기에서 블레드헤더 하면 여기에 HTML 마크업 다 쓰고 인코딩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시간 제약상 그 부분 생략하고 주요 콘텐츠만 쓰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포스트 리스트 고요. 이게 for post in post list 이름이고 end for로 넘어갑니다. 해서 이제 테이블로 할까요? 테이블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tr 태그 쓰고, td에 이제 포스트의 타이틀, 그렇죠? 이렇게만 써주고, 링크는 이제 디테일로 링크를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 태그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URL에 블로그에 포스트 더 디테일에 포스트의 슬러그로 통해서 이제 링크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똑같이 템플릿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만든 현재 디렉토리에 블로그에 템플릿에 블로그에 그 디렉토리가 없어요. 이때는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시켜주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래도 안 나오네요. 자, 이건 약간 살짝 당황스럽군요. 보시면 트리 해서 구조를 보면 TMP 오타네요. 블로그에 얘가 아니고 블로그에 TM 다시 새로 고침하면 나오는데 서버 재시작하면 나오죠. 자, 이유가 뭐냐면 장고는 템플릿이 있는 디렉토리를 서버가 시작될 때 뭐
자동 재시작 포함해서 재시작될 때 디렉토리 경로를 미리 캐싱을 해 둡니다. 캐싱해 두고 있고요. 이 개발 서버가 시작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실 서비스 서버가 시작되든지 미리 캐싱을 해 두는데, 제가 서버가 재시작되기 위한 조건은 파이썬 소스 파일을 수정하든지 혹은 제가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재시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방금 템플릿 파일 만든 거는 템플릿 파일은 HTML 파일이지 파이썬 소스 파일이 아니니까 그걸 만들어도 자동 재시작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만든 블로그에 템플릿스라는 디렉토리를 장고가 이 개발 서버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새로 고침해 줘도 템플릿 파일이 없다고 나온 거고요. 근데 지금 새로 만들고 나서 서버가 재시작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인식하고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스팅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아무것도 구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포스트 타이틀 H1이고 여기에 포스트 컨텐트 하고 여기에 뭐 라인 브레이크스 정도 넣어주면은 개행을 p 태그로 감싸줍니다. 이렇게만 해서 다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지죠. 뭐 다른 항목도 넣어주면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고 아까 고데스에 보시면 여기에서 책에서도 나오는데 보시면 모델에 get absolute underbar URL 펑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get absolute underbar URL 해서 제가 문자열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포스팅에 대해서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 주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리턴해 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뭐죠? 슬러그죠, 슬러그. 이렇게. 슬러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얘를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대개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특정 모델 인스턴스에 대해서 디테일 뷰는 정말 많이 쓰는 그다음 URL이 돼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포스트 언더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URL 리버싱을 걸어주는 거는 좀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겠지만 얘를 좀 편하게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쓰기보다 이렇게 포스트에 get absolute URL로 이렇게 구인해두면은 그렇죠. 필요할 때 이렇게 호출해서 쓰면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렇게 잘 나오지만 여기에서 드레스에서 이렇게 직접 하드코딩으로 URL을 조합하는 거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까 템플릿 쓰던 URL 리버스를 파이썬 코드에서 쓸 때는 이렇게 리버스라는 이 파이썬 함수 통해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템플릿 쓰듯이 포스 언더바 디테일 이렇게 쓰고 이제 args는 슬러그 이렇게 해서 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고요. 리버스들 임포트를 어떻게 했더라요? 기억이 저기 있군요. 장고 from 장고 core URL 유저버스에 리버스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잘 작동해서 클릭해도 잘 넘어가죠. 이런 식의 목적으로 쓰는 게 get OS에서 get absolute underbar URL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단순한 것보다 나중에 클래스 베이스드 뷰나 폼 처리할 때 보면은 그때 이 펑션이 더욱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쭉 가보면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리스트와 블로그 디테일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카이빙 부분은 아카이빙 부분만 보죠. 연월 1일에서 연도 일자 투데이
네, 자 보시면 파이썬에서 이 클래스 베이스드 뷰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장고 소스 코드, 장고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기더브닷컴의 장고 슬러시 장고라는 경로인데 여기 보시면 장고 공식 레파지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장고 프로젝트고 커밋은 총 23,484개의 커밋이 이루어져 있고요. 7시간 전에 마지막 커밋이 올라왔네요. 총 이제 그 기여자는 1,306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장고 현재 이 버전은 장고 마스터 브랜치이고요. 현재 장고 1.0 버전을 보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특정 버전의 태그를 찍으면 특정 태그의 소스 코드를 웹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의 뷰스의 클래스 베이스드 뷰는 제네릭이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릭이라는 말의 뜻은 살펴보면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뭐 포괄적인, 총칭 뭐 이런 의미죠. 제네릭 일반적인 그런 거. 그럼 클래스 베이스드 함수 클래스 기반 뷰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롤 위치는 뭐냐면 그 좀 더 일반화된 뷰를 구현하고자 할 때 클래스 기반 뷰를 씁니다. 제네릭의 의미죠. 그래서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딱 필요한 인자 한두 가지만 넘겨도 그런 필요한 구현들이 필요한 동작들이 한 번에 싹싹싹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테일 뷰에 뭐 싱글 오브젝트 믹스인 쪽 있고 여기에서 디테일 뷰 같으면은 디테일 뷰는 싱글 오브젝트 템플릿 리스판스 믹스인과 베이스 디테일 뷰들 상속을 받아서 디테일 뷰가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리스트 같으면 여기에 아카이브가 여기 없나요? 아카이브가 같으면 데이츠에 있군요. 제네릭에 데이츠. 그러면 제네릭의 데이츠에 여기에 이렇게 아카이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얼 아카이브 뷰 같으면 멀티플 오브젝트 템플릿 리스판스 뷰와 베이스 이얼 아카이브 뷰가 서로 두 개로부터 상속받아서 정의된 그런 클래스 기반 뷰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뭐 클래스 기반 뷰는 딱히 뭐 없이 인자만 모델명만 적절히 잘 넘겨줘도 잘 처리가 되니까 뭐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일단 아카이브 뷰는 두고 리스트와 디테일만 좀 포커스 맞춰서 보면은 저 리스트 부분에 클래스 베이스 뷰들 책에서 써놨죠. 뷰스파이에 여기 열어보면은 자 얘가 이렇게 쓰지 않고 클래스 기반 뷰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뷰가 from 장고 뷰스의 제네릭에 리스트 뷰를 이렇게 쓰고 클래스 포스트 리스트 뷰는 리스트 뷰를 상속을 받아서 쓰는데 모델은 포스트에서 보이겠다. 이렇게만 써도 포스트 리스트는 포스트 이렇게만 써줘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 코드 쓴 게 이 코드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만 해줘도 아까 봤듯이 얘가 새로 고침해도 잘 뜨죠. 잘 뜹니다. 자, 근데 여기 템플릿 네임,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 이렇게 줬는데 템플릿 네임은 지정하지 얘들 지금 커스텀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포스트 리스트 매치 파일을 써요. 그래서 이 경로로 템플릿을 생성하셨다면 굳이 얘를 지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은 얘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리스트 혹은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그러니까 모델명 소문자 언더바 리스트한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쓰신다면은 굳이 지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지 PA 데이트 바이를 이렇게 주는 거는 페이지네이션 할 때 그러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내용을 페이지네이션 할 때는 얘는 꼭 필요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리스트
뷰를 구현할 때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하면 무조건 리스트 뷰 클래스 기반 뷰를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편하고 좋기 때문에. 쓰는데 요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요 기본 룰에 의거해서 쓰신다면은 굳이 지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기본 룰에 의거해서 템플릿 네임과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을 지정해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 줘야 템플릿 파일만 봐도 딱 그 템플릿 파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따로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네임으로 지정해서 없이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하면 이 정도, 페이지네이션이 필요 없고 한 페이지 내에서 모든 모델 인스턴스를 다 보여주고자 한다면 얘는 지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빼시는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잘 동작하는 리스트 뷰가 됩니다. 아카이브는 일단 패스하고요. 그래서 구현했죠. 구현하고 구현하고 자 해서 요 정도까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요 정도 선에서만 잘 이해하시고 하시고 잘 하셔도 큰 무리 없고요.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8분 정도 남았죠. 자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아 질문이 여기 뭐 엄청 화면이 빠르게 나오네요. 뭐죠? 자 시간이 11시 23분이고 혹시 요거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혹은 책 내용 중에 제가 언급 안 했지만 뭔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어 그 지금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책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혹은 좀 설명을 해 주셨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뭐 따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나 뭐 이거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생기시거나 혹은 이 동영상을 녹화 영상으로 따로 보시는 분들이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현재 이 유튜브 영상 밑에도 링크가 달려 있는데 하단 링크로 들어오시면 현재 이 포스팅이 에스크장고 그룹에 포스팅이 나옵니다. 이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방송 때 혹은 댓글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오후 10시 부터 11시 반까지 이 시간에 사장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모두 수고하셨고,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